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TQQQ가 하루 만에 8.72% 올랐습니다. 단 하루입니다. 48달러. 여러분 계좌에 TQQQ가 100주 있었다면 자고 일어나니 386달러가 늘어난 겁니다. 나스닥 100은 3% 가까이 치솟았고 다우존스는 약 1325포인트 폭등했습니다. S&P 500은 2.51%, 코스피는 0.82%, DK는 0.03%, 두바이는 6.9%.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불타올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트럼프가 이란과 2주 휴전에 합의했다는 속보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랠리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전쟁이 끝나서 오른 건가? 아니면 2주짜리 타이머가 돌아가는 시한폭탄 위에서 벌어진 파티인가? 오늘은 어젯밤 벌어진 모든 일을 분 단위로 되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구조를 전부 꺼내보겠습니다. FOMC 의사록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두 문장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이 랠리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시작합니다.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4월 7일, 트럼프가 직접 설정한 데드라인은 밤 8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지 않으면 문명 전체를 끝내겠다. 이것이 트럼프의 원래 경고였습니다. 발전소와 교량, 인프라 전체를 타격하는 작전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의 손가락은 방아쇠 위에 있다고 공개 발언까지 했습니다. 시장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월요일까지 QQQ는 588달러, TQQQ는 44달러, CNN 공포 탐욕 지수는 22 극단적 공포 직전이었습니다. 누구도 데드라인 이후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드라인 불과 90분 전 반전이 나왔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양측이 2주 휴전에 합의한 겁니다. 시장은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선물이 즉각 반응했고 나스닥 선물이 3.5% 뛰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그림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란이 내놓은 10개 조항을 보면 미군 전면 철수, 제재 전면 해제, 동결 자산 반환, 전쟁 피해 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레빗은 즉각 이란이 공개한 합의문은 미국이 승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도 트루스 소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있는 합의 포인트는 하나뿐이며 비공개로 논의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쪽이 같은 합의문을 보고 있는지조차 불확실합니다. 현장은 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휴전에 레바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레바논 전역에 100개 이상의 표적을 10분 만에 타격했습니다. 베이루트 중심부를 사전 경고 없이 공습했고 레바논 보건부는 수백 명의 사상자를 보고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걸 합리적인 오해라고 표현했지만 이란 의회 의장 갈리바프는 쌍방 휴전이나 협상은 비합리적이라고 직격했습니다. 10개 조항 중 3개가 협상 시작도 전에 위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레바논 공격이 멈추지 않으면 지역 내 침략자들에게 후회스러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수, 이란 항만해양기구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다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직후였습니다. 일부 유조선이 통과하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닫혔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협조 없이는 통과 불가라는 성명이 나왔고 해협 일부 구간의 기뢰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휴전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안 됐는데 양측의 합의문은 다르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폭격하고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를 다시 닫았습니다. 시장은 환호했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휴전 뉴스가 시장에서 어떤 폭발을 일으켰는지 유가부터 풀겠습니다. WTI 원유 5월물이 하루 만에 약 16.5달러 폭락했습니다. 화요일 112달러대에서 수요일 96.42달러의 정산, 낙폭이 14.6%입니다. 브렌트유도 12.96달러 빠져서 96.31달러, 6년 만에 가장 큰 하루 낙폭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느껴지시나요? 2020년 코로나 때 유가가 마이너스로 갔던 그 사건 이후로 하루에 이 정도 퍼센티지가 빠진 적은 손에 꼽습니다. 어젯밤 약 14.6% 빠졌다고 해서 정상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96달러는 여전히 전쟁 전보다 33% 높은 수준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가 아니라 최악은 피했을 수도 있다 정도의 가격입니다. 어젯밤의 유가 폭락은 전쟁이 끝났다가 아니라 정이 끝날 수도 있다에 대한 선반영입니다. 2주 후 이슬라마바드 협상이 결렬되면 유가는 다시 110달러를 향해 뛸 겁니다. 유가 폭락은 곧바로 증시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개법으로 열렸습니다. 화요일 밤 트럼프 발표 직후 선물이 즉각 반응했고 수요일 정규장은 시작부터 강했습니다. 다우존스 47,910의 마감, 약 1,325포인트 상승, 2.85%. S&P 500은 6,782.81의 마감, 2.51% 상승. QQQ는 606.09, 2.97% 상승. TQQQ는 48달러, 8.72% 폭등. 섹터별로 보면 가장 강렬한 건 반도체입니다.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하루에 6.51%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9.41%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기술주, 특히 반도체 공급망이 가장 크게 우려되면서 눌렸기 때문에 리스크 해소 시 반등도 가장 큰 겁니다. AMD 4.64%, 엔비디아 2.23%, 연초 이후 SOXX는 플러스 18.15%로 주요 지수 중 가장 강합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리스크 온오프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빅스 공포지수가 이날의 심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전일 약 25.8에서 21.04로 18% 넘게 폭락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장중에는 20.18까지 내려갔는데 이건 2월 27일 전쟁 개시 전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하루 낙폭은 작년 4월 트럼프가 관세 롤백을 발표했을 때 이후 최대입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도 봐야 합니다. 전일 22에서 31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공포 영역이지만 극단적 공포에서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시장 전체가 아주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30일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경계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장이 열리기 전 아시아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국 코스피가 6.87% 폭등했습니다. 하루에 7% 가까이 오르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기관이 4조 원 순매수, 환율 급락, 이란 종전 기대감이 동시에 터진 겁니다. 일본 니케이 225는 5.39%, 홍콩 항해는 3.09%, 대만은 4% 이상. 왜 아시아가 더 크게 반응했을까요? 한국과 일본, 대만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경제입니다. 일본은 석유의 88%를 수입하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협 봉쇄는 이 나라들에게 단순한 유가 상승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위기입니다. 해협이 열린다는 신호 하나로 이 할인이 한꺼번에 풀린 겁니다. 이 글로벌 릴리프 랠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지난 6주간 전 세계 시장을 짓누르던 최대 변수가 이란 전쟁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한 줄의 휴전 소식에 이 정도 폭발이 나올 수 있다는 것. 다만 2주짜리 휴전입니다. 시장이 환호하는 것과 현실이 해결되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젯밤 시장이 환호하느라 놓친 이야기입니다. FOMC 의사록입니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3월 17, 18일 회의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시점은 랠리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나쳤지만 이 의사록 안에 앞으로 몇 달의 방향을 결정할 핵심 문장이 2개 숨어 있습니다. 배경부터 3월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습니다. 2025년 말 3차례 연속 인하 후 올해 들어 2번째 동결. 거의 모든 위원이 동결을 지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놀랄 게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동결 결정 뒤에 있었던 토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핵심 문장. 대다수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분쟁이 추가적인 노동시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문에서 critical, 긴급으로 표시된 구절입니다. 두 번째 핵심 문장. 많은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유가 상승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것도 critical 등급입니다. 같은 회의에서 한쪽은 금리를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의견 차이 수준이 아닙니다. 연준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고백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란 전쟁이 연준의 2가지 임무,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유가가 계속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갑니다.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높은 유가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 비용을 높이고 고용을 줄입니다.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경기가 식는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이 단어가 연준 내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논의된 건 거의 처음입니다. 여기서 어젯밤 휴전이 변수를 하나 바꿉니다. 유가가 약 16.5달러 빠졌습니다. 만약 이 휴전이 유지되고 유가가 계속 내려가면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의 한 축인 인플레이션 쪽이 약해집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울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2주 후 협상이 깨지고 유가가 다시 110달러로 돌아가면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옵니다. 이 의사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겁니다. 연준은 지금 같은 데이터를 보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의 이정표가 이란 전쟁의 향방이다. 한 가지 더. 어젯밤 나스닥 안에서 조용히 터진 뉴스가 있습니다. 메타가 AI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어젯밤 메타가 6.5%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9% 이상 치솟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가 올랐으니 그것만으로 특별하진 않지만 메타에는 별도의 촉매가 있었습니다. 뮤즈 스파크, 메타 초지능 연구소,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이 첫 번째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수장은 알렉산더 왕, 저커버그가 기존 AI 조직을 전면 재편하면서 데려온 인물입니다. 올해 AI에만 1,350억 달러, 한화 약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메타의 첫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핵심은 폐쇄형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메타는 그동안 라마 시리즈를 오픈소스로 풀면서 개방형 AI의 대표주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뮤즈 스파크는 코드와 설계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내부 코드명 아보카도, 패밀리의 일부인 이 모델은 메타가 AI 수익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향 전환의 신호탄입니다. 오픈소스로 생태계를 키운 뒤 핵심 모델은 자체 플랫폼에 가두는 전략. 이건 AI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 전환입니다. 이제 어젯밤 랠리에서 딱 하나 동떨어진 이름을 볼 차례입니다. 테슬라. 나스닥 100이 3% 가까이 폭등하는 날, 반도체가 6.5% 오르는 날, 메타가 6.5% 치솟는 날에 테슬라는 마이너스 0.98%. 시장 전체가 리스크온으로 돌아서는데 테슬라만 외면당했습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지난주 발표된 1분기 인도량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14% 감소, 애널리스트 기대치도 하회. 더 걱정스러운 건 생산과 판매의 간극입니다. 40만 8천 대를 생산했는데 35만 대 남짓만 팔았으니 5만 대 이상이 재고로 쌓였습니다. 수요가 생산을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 방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연초 대비 테슬라 마이너스 21.64%, 같은 기간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1%. 이 격차가 말해주는 건 테슬라의 하락이 시장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 자체의 문제라는 겁니다. TQQQ를 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스닥 100에서 테슬라의 비중은 약 3.6%인데 이 하나가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어젯밤입니다. 그런데 이틀 뒤 이 랠리를 뒤집을 수 있는 숫자 하나가 나옵니다. 내일 금요일 미국 동부시간 오전 8시 30분에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숫자가 상당합니다.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0.8% 상승, 전년 대비 3.1%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준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 모델은 3.16%까지 봅니다. 2월에 2.4%에서 한 달 만에 0.7%포인트 이상 뛰는 겁니다. 이건 월간 변동으로는 상당히 큰 폭입니다. 왜 이렇게 높은 전망이 나오느냐? 3월은 전쟁의 한가운데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었고 WTI가 $100를 넘기던 시기, 에너지 가격이 CPI에 직접 반영됩니다. 휘발유 가격, 항공유, 난방유가 3월 내내 치솟았습니다. 연준도 3월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을 2.4%에서 2.7%로 올렸는데 이건 한 번 회의에서의 상향폭으로는 최근 사이클에서 가장 큽니다. 코어 CPI, 식품과 에너지를 뺀 수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7%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뉴스 헤드라인은 코어가 아니라 헤드라인으로 뽑힙니다. 인플레이션 3% 돌파가 금요일 아침에 제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이야기한 FOMC 의사록에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올해 높을 수 있다는 우려를 숫자로 확인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젯밤 유가가 약 16.5달러 빠졌으니 4월 CPI는 3월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 에너지 가격 인하로 전이되면 4월 데이터에는 긍정적 신호가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5월에 나올 한 달 뒤 이야기입니다. 금요일에 나올 3월 CPI는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같은 랠리 이후에 나쁜 CPI가 나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열립니다. 시장이 3월은 과거 유가가 빠졌으니 앞으로 나아질 거다라고 해석하면 무시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읽으면 매도가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금요일 아침 8시 30분이 이번 주 두 번째 변곡점입니다. 이제 계좌를 열겠습니다. 8.72% 랠리를 통째로 놓친 계좌를요. $10,000로 시작한 계좌, 현재 총 평가금액 9,100이 18달러입니다. 시작 대비 마이너스 8.7%. 어젯밤 TQQQ가 8.72% 올랐습니다. 이 랠리를 통째로 놓쳤습니다. 저희 계좌에는 TQQQ가 없습니다. GLD, 금 ETF 20주를 들고 있고 GLD는 어제 0.63% 올랐습니다. 숫자를 전부 까겠습니다. 3월 17일에 TQQQ를 주당 47.385달러에 매도하고 GLD를 461.42달러에 매수했습니다. 오늘 TQQQ 48달러, GLD 434.53달러. TQQQ는 전환 이후 1.3% 올랐고 GLD는 5.83% 빠졌습니다. 전환하지 않고 TQQQ 199주를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보유 현금까지 포함해서 계좌 총액이 9,789달러였을 겁니다. 현재 해지 계좌 총액 9,128달러, 차이 661달러, 약 7% 손해. 이것이 현재까지의 팩트입니다. 알고리즘이 GLD로 전환한 판단이
지금 시점에서는 틀린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QQQ 상황을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은 594.55달러이고 현재 QQQ는 606.09달러로 1.94%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100일 이동평균선이 608.02달러인데 QQQ가 여기 아래입니다. 불과 2달러 차이.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다시 TQQQ로 돌아가는 시그널이 켜집니다. 오늘 밤 장에서 QQQ가 2달러만 더 오르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거리에 와 있습니다. 어젯밤 랠리를 놓친 건 아쉽습니다. 8.72%라는 숫자는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꿈같은 하루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하루짜리가 아니라 10년짜리입니다.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릅니다. 마무리합니다. 어젯밤은 이란 전쟁 이후 가장 큰 릴리프 랠리였습니다. 유가가 폭락하고 주식이 폭등하고 공포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쟁의 끝이 아니라 2주짜리 일시정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폭격하고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를 다시 닫았고 양측의 합의문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전쟁의 상처가 새겨진 3월 CPI가 나옵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려야 할지 내려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다음 2주가 올해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성공하면 유가가 70달러대로 내려오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걷히고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고 진짜 불마켓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유가 120달러,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2022년이 떠오르는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2주 동안 매일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부합니다. 유가 흐름, 호르무즈 통황 현황, 이슬라마바드 협상 결과, 금요일 CPI까지 숫자와 팩트로 감정 없이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내일 밤에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